먼저 사고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이렇게요. 그럼 경부고속도로 밑에 여기는 요 아래 횡단보도는 좀 어둡겠죠. 밤에 신호등이 있어요. 요거 좀 더 가볼까요? 여기 제가 뭘 보려면 여기에 램프가 있나 보려고 그러는 거. 램프가 있나? 램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길면 램프가 있는데 여기 램프 있어요? 반대쪽은 여기도 없네. 램프 없어요. 안 보여요. 신호등은 있고. 그럼 좀 더 뒤로 가볼게요. 이번에 이제 가로등을 봐야 됩니다. 가로등이 이쪽에는 있네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가로등이 있는지 건너편은 없네요. 네, 이쪽엔 가로등이 안 보여요. 저 위에 고속도로 쪽에를 비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 왕복 4차로 도로. 이 왕복 4차로 도로에 여기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이쪽으로 하는 차와의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스톱시키겠습니다. 예, 사고 직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망자에 대한 배려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어머님과 전화 통화하시면서 스피커폰으로요. 가시다가 여기요. 이렇게 달려드는. 자, 여기서 달려듭니다. 예. 이 사고예요. 지금 저렇게 뛰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빨리 뛰면은 2개 차로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건너편에서 뛰는 게 보일까요? 여기가 저 다리 밑에요. 고가도로 밑에요. 그리고 블랙박스보다는 실제는 좀 더 잘 보입니다. 자, 여기서 가다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뛰어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서 이 건너편도 혹시 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살피면서 가시나요? 일반적으로? 건너편에 껌껌한 데서는 안 보이겠죠. 물론 요거보다 좀 더 밝겠지만은 그런데 예. 여기쯤 들어올 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조금 뒤로 더 가더라도 한 여기쯤에 칩시다. 그리고 하나, 둘,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한쪽으로 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가로등 없고요. 한쪽에만 있어요. 저는 녹색 신호 가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60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피해자분께서 무단횡단해서 사고 났습니다. 제 차는 66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네, 눈앞에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열심히 산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교통사고 나서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께 죄송스럽고 죄책감과 후회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운전자번호 가입하지 않아 그걸 또 왜 내가 안 들었는가 하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지역은 왼쪽은 민가가 없고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입니다. 제가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바로 앞에 계셔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무죄가 나올 수는 없는지요? 제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또 저 또한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제 아픔은 누가 치료해 주는지 법에 따져 묻고 싶기도 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무섭고 괴롭습니다. 무단횡단 제발 안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운전자보험 모두 꼭 가입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무단횡단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예, 내일 유튜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세히 설명드릴까요? 무단횡단 몇 살인가요? 아직 합의 전이라 방송을 내보내도 될까요? 고인에게나 또는 유족분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네, 70대라고 들었습니다. 유족분들과 통화 한번 했고요. 이후에 전화는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더 마음이 아픕니다. 글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아직 합의 전인데 방송해도 괜찮을까요? 유족분들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계속 연락은 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시네요. 유족분들 만나 뵙고 방송 결정해도 될까요? 오른쪽이 가로등입니다. 왼쪽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 없는 쪽에서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뛰어오시는 걸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위쪽에 고가도로 고속도로가 글로 지나갑니다. 유튜브 방송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할 거예요. 어느 쪽 유리하게 안 하고요. 오히려 유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락을 안 받는 것도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금요일 날, 내일이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경찰분께서 거기 시속 50도로라고 그러는 제한속도가요. 집사람이랑 사고 거의 2km를 전부 다 걸어갔어요. 걸어가면 쭉 보니까 60이더라고요. 경찰분들 거기 60이던데요? 라고 했더니 경찰분께서 그래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뭐 편하게 대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불리하게 조사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방송으로 피해자 가지고 또 속상해야 되는 건 아닐지 고민됩니다. 저만 보면, 저만 생각하면 내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결정될까요? 예, 경찰 조사받기 전인데요. 내일이 조사인데 조사 전에 방송 나가면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방송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본인 코가 석자인데 유족분들이 기분 상할까 걱정한 상황인가요? 운전자 보험도 없어서 변호사님도 어려울 텐데 수백만 원 주고 상담받아도 이만큼 안 될 정도를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싫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방송해 주세요. 방송되면 몇 시에 하는지 알려주세요. 문자 갈 겁니다. 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 다둥이 아빠입니다. 딸이 셋인데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내년 되면 또 애들 학자금 더 여유가 없을 텐데요. 아이고, 그게 결국 뭐예요? 근근히 먹고 산다는 얘기죠. 운전자 보험 있으면 어서 형사합의금 나올 텐데 요즘 2억까지 나오잖아요. 70대시면 무단횡단 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이 있더라도 2억원 범위에서 다 원만하게 합의가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안 되면 공탁 걸면 돼요. 근데 돈 없어요. 사고 지점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어. 이제 고속도로예요. 저는 고속도로고 나중에 지금 찾아보니까 고속도로인 거 알았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어두운 상태였나요? 그렇네요. 그 램프도 없네요. 램프도. 그러면 밖에보다 더 어두울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는 가보니까 조금 더 이거보다 좀 환하죠. 블랙박스가 좀 이제 오래됐거나 좀 이렇게 좀 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2번 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0도에 66으로 가고 있어요. 내실에 가요. 뛰어와요. 검은 옷 입고. 검은색 계통이 어두운 계통이 옷을 입고. 2번 사고 어떻습니까? 언제쯤 발견할까요? 여기서 가다가 저 건너편 어두워요. 중앙분립 이 봉이죠, 봉. 펜스가 아니고 봉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쯤 뛰기 시작하겠죠, 지금쯤. 뛰면은 1초에 한 3발자국? 4발자국 가나요? 그 1초에 4발자국이면요. 한 차로를 건너요.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요. 한번 뛰어보세요. 아까 저분 돌아가신 분 뛰는 속도로. 그러면 우리가 걸으면 1초에 2발자국 걷습니다. 남자들. 이제 청구정구 걸을 때요. 뛰면은 4발자국 걸어요. 그럼 한 차로 걷는데 2초 걸려요. 1초 걸려요. 그럼 2차로 걷는데 2초 만에. 그리고 어디쯤 보이나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잖아요. 이땐 늦었어요. 그럼 2초 전에. 이게 45초인데 2초 전에는, 자, 2초 전에 여기요. 지금 여기쯤 같은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예. 그리고 하나, 둘, 예. 2.5초 전쯤에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쪽 건너편에 검은 옷 입은 사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다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께서요. 진짜 힘들게 사시다가 직장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사셨답니다. 근데 여기 마크 보니까 외제차네요. 너 돈 많지? 5가족, 부부랑 딸 셋이랑 내 연봉 5천 정도예요. 그래도 진짜 돈 하나도 다른데 안 쓰고 모아갖고 지금 이분은요. 내 차, 당신 차 좋은 차던데. 그 유족들이 당신 말이야 형사비금 더 그렇게 얘기할까 봐 걱정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운전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잘못이 있다 잘못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무죄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보이겠지만 여기서
저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저 뭐예요? 고속도로 지나는 그 밑에 거기 더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서 앞을 봐야지. 이쪽 녹색 신호인데요. 여기서 언제쯤에 뛰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제 신발 여기 보이잖아요. 이쪽은 가로등도 없어요. 어두워요. 그럼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보였겠지만은 과연 뛰기 시작할 때 눈에 들어왔겠는가? 이번 사건에서 포인트는요. 전조등 불빛입니다. 승용차의 하향등이 몇 m까지 비춰지느냐? 일반적으로 40m 비춰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하향등일 때 검은 옷 입으면은 29m에서 보인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향등일 때 일반적으로 40m 보이는데 검은 옷은 30m에서 보인다. 흰 옷은 43m에서 보인다고 되어 있네요. 상향등은 한 80m 보이지만 밤에 상향등 안 킨 게 그게 나의 잘못일까요? 상향등을 반드시 켜야 되나요? 지금 앞에도 차가 없고 맞은편에 차가 안 와요. 하지만 상향등을 켜야 된다. 그게 의무다? 민사적으로는 상향등을 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면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내 신호인데 내 녹색 신호인데 거기서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누가 뛰어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상향등 켜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한쪽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한쪽에 여기 양쪽에 다 가로등 없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거 불박차기 잘못 없어요 그렇겠습니다. 라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에 가로등이 있는 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하지만 거기는 우유로 고속도로 지나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곳이고 건너편에는 가로등이 없고 이런저런 감안해서 이거 현장 실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꼭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담당 조사관한테 어차피 가서 이렇게 고개를 조아려도 똑같아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께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세요. 괘씸죄 적용돼봤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질 건 없어요. 교통조사관은 거기 50도로라고 그래. 50도로 거기 50이에요. 저희가 가보니까 60이던데.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주눅 들어 계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유사한 이거랑 좀 같다 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에 가로등이 있고 한쪽에 없어요. 그러다 이제 양쪽에 다 가로등이 없어집니다. 제한속도 70도에 왕복 4차로. 이제 가로등 없어졌어요. 하향등만 켜고 합니다. 상향등 안 해요. 맞은편에 차 안 와요. 맞은편에 차 안 오니까 그냥 하향등 켜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고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누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사망사고예요. 불박차 속도 63입니다. 이 사건이요. 제가 경찰 단계부터 맡았는데요.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습니다. 무혐의 나온 이유가 뭘까요? 62.8km를 가고 있었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 70이에요. 62.8로 가고 있을 때 최소 정지거리가 36.8m다. 그런데 전주등의 가시거리는 30m다. 그럼 어떻게 피하느냐?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하향등일 때, 이 도로교통공단 자료예요. 승용차가 하향등일 때 가시거리는 약 40m 내외다. 그런데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으면 30m에서 보인다. 근데 62.8로 갈 때 36.8이 필요하다. 30m에서 보이면은 못 멈추잖아요. 6.8m 모자라요. 그렇게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 무혐의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한 혐의 없다.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거꾸로 걸어오던 보행자를 충격했다. 가로등이 없다.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속도는 63 정도다. 62.8.
승용차 하향등 거리는 40m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검은 계통의 옷은 30m에서 보인다. 그럼 모자른다. 어떻게 피하느냐? 예, 그 혐의 없다. 유족들이 이의 신청했어요. 하지만 검찰에서도 똑같이 혐의 없다. 저는 이게 제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한쪽에 가로등이 있을 때는 가시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거만 좀 이제 보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역시 가로등이 있더라도요. 한쪽에만 가로등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밤에. 가로등 있는 데는 좀 밝고 가로등 없는 데는 또 흐릿하고 그래요. 잘 안 보여요. 그럼 다시 이거 볼까요? 한쪽에 가로등이 있어요. 한쪽은 없어요. 그럼 저 건너편은요. 어른어른해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내가 보려고는 보이겠지만 과연 보이겠느냐. 예. 그리고 내가 66인데 66이 아니고 내가 60일 때 34m 필요합니다. 근데 전조등 불빛이 30m밖에 안 보이니까 이쪽에 한쪽에 가로등이 있다 해서 그만큼 훨씬 더 잘 보이겠느냐. 여기는 고속도로 위로 지나갈 때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검은 옷과 흰 옷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럼 이분은요. 구속될까 봐 걱정되실 거예요. 지금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내가 직장도 잘리면 어떡하나. 구속 안 됩니다. 요새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구속 안 시켜요.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민식이법 위반 사망사고 그럴 때는 구속됩니다. 구속 안 돼요. 종합보험 들어있죠? 근데 종합보험에서 나갈 게 있을지 없을지 나중 문제예요. 이분이 운전자 보험만 있으면은 참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을 꼭 해서 이거 경찰은 운전 잘못이라 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주장해보고 안 되면은 법원에서 무죄 주장을 위해서 끝까지 가십시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서 돈이 나오니까 경찰 단계에서 말고 검찰로 넘어가면 형사합의는 하십시다. 형사합의하고 무죄 주장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유족분들도 보실 거예요. 그 유족분들도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민사적으로 볼 때요. 저 무단횡단자 과실이 70에서 100%로 보입니다. 한번 거기 맞은편에 차가 오네 저기. 요 맞은편에 차가 있네요. 그럼 또 상향등 켜기가 어려워요. 저 쭉 가다가 상향등 켰다가도 저 차 오네 여기. 상향등 켰다가도 이제 끌 때가 됐어요. 그러면 상향등 안 킨 것이 이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없죠. 더더욱이 안 되죠 이거요? 예. 그래서 유족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 이분은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죄책감이 내가 내 차에 돌아가셨어.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만 2천 정도만이라도 어디서 돈을 빌리면 한 3천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에도 유족분들은 합의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유무죄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검찰에서 1차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사건 무혐의 무죄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는 이거보다 약한 것도 무혐의 무죄 받는 것을 보잖아요. 저도 직접 제가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제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무혐의를 계속 받고 있어요. 야간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 그리고 또 제가 맞지 않은 것도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국선변호사 도움 받아서 하십시오. 그래갖고 결과 나오는 걸 저한테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사건 요즘은요. 무혐의 무죄가 그쪽 가능성이 상당히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족분들도 불박차 운전자분의 형편에 맞는 그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형사합의가 되면은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방송은요, 말씀드리는 방송은 이 운전자분께도 도움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유족분들께도 상황이 이러니까
너 내가 합의하는 넌 실형받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설령 이게요. 형사합의 안 되고 그리고 또 기소가 돼서 판사가 무죄를 안 하고 유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 실형 선고할까요? 실형 선고 안 할 것 같은데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까? 벌금형을 할까? 무죄를 할까? 막 이걸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1,000만 원만 공탁하더라도 요즘은 그 유족들이 공탁에 동의 안 하더라도 사건 번호로 공탁 걸 수 있어요. 1,000만 원만 공탁하더라도 무죄가 안 나오더라도 집행유예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제가 100%로 안 해서 거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1,000만 원 공탁하고서도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난다? 이분은 벌금보다 집행유예 되길 더 원하실 거예요. 벌금 700만 원 내, 1,000만 원 내. 저 돈 없어요. 저 집행유예 해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운전자 보험 없는 게 정말 답답한 거죠. 오늘 유족분들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만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내일은 경찰 조사를 받으신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참작하셔서요. 한 변호사가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아까 투표해 보니까 100% 무죄라고 그랬다. 나 그럼 그냥 세게 나가도 되겠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형사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까지 안 되면은 그럼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무죄 주장을 계속 하시더라도 그러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1,000만 원 정도 공탁하십시오. 그러나 형사 합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좀 빚은 질 겁니다. 예. 3,0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좀 주변에서 빌리시더라도 피해자분의 과실에 비하면은 요거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3,000만 원이면 한 2,000만 원이면 합의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운전자분이 2000년도 되기 전, 2020년 되기 전에 3,000만 원이고 2019년도 그때만 해도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이제 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지금까지 2억까지 왔죠. 요즘 형사비용이 2억이니까 이거 적어도 뭐 한 5천에 7천 돼야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말씀 중에 거기 다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 아픔 위로드리면서요. 그리고 이분 진짜 망가진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분께서 아까 올려주신 그 글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제 아픔은 누가 치료해 주는지 무섭고 괴롭습니다. 제발 무단횡단 안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 모두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단횡단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내일 경찰 조사 받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마무리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